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으로 갈 텐데요. 한 청취자분이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과장 광고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는 건데, 이 분양을 한 업체가 애초에 설명을 해준 대로 되질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분양을 받은 상황이라면요. 자,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 넓게 한번 들여다보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네. 지하철역과 연결된 유일한 상가라고 네네.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거짓이었다고 하네요. 네네. 근데 계약한 지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게 계약 해지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뭐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일단.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합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그 편안한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일방에서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계약, 이거는 이제 계약 과정에서 뭐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속아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다라고 네.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 체결되면은 양측 간에는 합의가 아니고서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는 너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기망 행위가 있는 사기, 뭐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뭐 고지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이럴 땐 취소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의 과장 광고만으로는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양 광고의 내용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은 분양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하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뭐 뭐 당연히 저쪽에서는 그냥 분양 계약 취소를 안 해줄 테니까. 네, 그래서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손해배상까지. 네. 이게 좀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광고 때문에 이제 이런 그쵸, 계약에 그쵸. 이르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거기서는 뭐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거짓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법원에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례와 좀 유사한 사례를 이렇게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전철역에 들었을 것처럼 광고를 해서 상가를 분양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해지까지는 손해배상하라. 아니고, 네,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의 추상적인 계획을 근거로 전철 역사 신설이 확실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제 아파트 분양 광고의 사례도 하나 있는데, 대형 할인 매장 건설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한 건설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인근에 대형 할인 매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부지가 그 할인 매장을 지을 수 없는 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잘못된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게 이 부분은 정당하고 유자료 지급도 해야 된다라고 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양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 손해배상 정도로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또 분양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그 광고물 분양 업체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다각도로 또 따져보실 필요도 또 분명히 또 네, 있어 맞습니다. 보이고요. 특히 이게 수익형 부동산에서 이런 갈등이 많더라고요. 오피스텔, 뭐 생숙이라고 하는 네네. 생활형 숙박시설. 특히 요즘에 지식산업센터도 분양받으신 분들 맞습니다. 많이 애태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수익이 안 나서 일단 갈등이 시작이 되고 이것도 분양 계약 취소 소송으로 가는 경우 많다고요. 네네네. 좀 최근에 뭐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은데, 일단 네.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생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뭐 2020년에서 2021년에 이제 분양한 곳들이 좀 많았어요. 그 네. 당시에는 거주 가능하다는 말에 이제 소비자들은 분양을 받았는데, 정부가 거주 불가를 명확하게 한 뒤에는 계약 취소 소송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법적으로 너무나 명확했던 건데 네네. 주택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택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거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또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다락을 복층이라고 하면서 과장 광고를 했던 사례라든가 전용 테라스가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용 공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고나 계약 당시에 이제 고지받았던 내용하고 다르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통해서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뭐 분양사에서 자발적으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으로 가는 경우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뭐 꼭 알아야 되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 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오인하도록 만든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의 규칙 사유가 증명된다라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다락인데 복층이라고 광고했다. 네, 야, 이거는 참 분양 받으려는 분들이 따져보기에 되게 어려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또 하나가 앞에서도 과장 광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어찌됐든 간에 최저가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검색 결과는 최저가로 나오는데 특히 숙박이나 항공료 같은 것들 최종 결제할 때는 이 수수료 붙고 저런 거 붙고 막 추가 비용이 막 붙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느낌인데 네네. 이런 건 법적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런 문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90%가 초기 광고 화면에는 세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한 다음에 결제 단계 화면에서 이제 처음에 보여줬던 가격보다 10%에서 21% 더 높은 최종 결제 금액을 표시하는 순차 공개 가격 측정. 그러니까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소재 5성급 호텔의 90%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네. 거의 다? 네. 오. 저희가 처음 본 그 가격하고 결제하면서 이거 붙고 저거 붙고 하면서 최종 금액은 한 10에서 20% 정도 오른 가격으로 결제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처음에 금액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어떤 상품이 저렴한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결제 단계에서 높아졌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호텔도 검색해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크 패턴, 그러니까 순차 공개 가격 측정 이런 다크 패턴을 규율하기 위해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지, 네네. 다크 패턴 금지.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화나는 이유가 돈도 돈입니다만 한 20분, 30분 동안 열심히 가격 비교해서 최저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선택할수록 가격이 또 올라가. 그럼 이거 시간도 낭비하고 맞습니다.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근데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90%가 이러고 있었으니 아이고 참. 아무튼 뭐 바뀐다고 합니다. 내년 2월부터 네네. 전자상거래법이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대한민국 숙박 뭐 이렇게 세일 페스타 할 때도 네네. 숙박 할인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숙박 할인 쿠폰이 있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할인 쿠폰을 감안을 해서 미리 또 가격을 올려두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일부겠습니다만 네네. 계십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될까요? 되게 정부 참여 숙박 시설이 이제 숙박 상품 등록할 때마다 가격 상승 경고문이 이제 해당 숙박업자한테 노출이 돼서 이런 걸 못하도록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이제 해서 지난해보다 숙박비가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명 절차를 걸쳐서 쿠폰을 미정산하는 조치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어떤 쿠폰이 적용되는 숙박 시설일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속임으로 네네네. 높여놓고 이렇게 가격을 높여놓고 쿠폰을 할인하면은 쿠폰 할인을 받으면 좀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수만 개에 달하는 숙박업소가 참여를 하는 행사다 보니 일일이 이거를 뭐 모니터링하고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관계 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참여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단속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분명히 밝혀지면 이게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 숙박업자들 같은 경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절대 이런 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학원에서의 과장 광고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교습소들. 네네.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 몇 명 보냈다. 그렇죠. 아니면 몇 달 배우고 바로 합격을 했다. 무슨 뭐 특정 시험에서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다. 사실 근데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검증해 보기도 어렵고요. 맞습니다. 이걸 다 믿어야 되나? 어떻게 따져볼 수 있습니까? 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한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고 하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10명 중에 9명이 3개월 내에 단기 합격했다는 광고 문구를 게재했는데 이 광고 문구가 문제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광고는 수강생 중에 단 10명만을 응답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설문조사도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0%를 만들 수도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도 예. 그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물은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 전체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취업 강의를 신청한 90%의 수강생이 3개월 내에 단기간,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을 것이라고 신뢰해서 이 강의의 품질이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과장 광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이나 임시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업체는 2022년에도 표시광고법 위반해서 과징금 2억 8,600만 원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 1위는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해당하고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설문조사에 근거할 뿐이라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그 대형 학원 업체들은 이제 서로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서로가 또 맞습니다. 광고 문구 하나하나 견제하면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되겠다. 오늘만 반값 세일. 네네. 이번 주까지만 대박 세일 이런 플랜카드 걸어놓는데 네네. 사실상 그 현수막이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걸릴 때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문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다만 오늘만 이 가격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판매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할인 행사를 계속할 것임에도 마치 마감이 지나면 할인이 끝날 것처럼 광고해서 소비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면서도 지금 해야만이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광고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모르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셨다가 자영업자분들도 뭐 과태료 처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조심하셔야겠네요.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도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광고는 사실 뭐 기망 행위가 있을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속을 만한 부분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오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뭐 과장 광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거나 약간의 속임이 있는 광고 하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보실 수 있습니다. 선은 넘지 말아야죠. 선은 그렇습니다. 넘지 말아야죠. 자,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